다음 스케일. 자, 사실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지금 여러 번 설명드리고 있는 거라서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이 될 거예요. 자, 스케일 툴은요, 왼쪽에 있는 이 스케일 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있는데 끝에 거는 기능이 좀 다른 거고 이 앞에 기능이 둘 다 중심점이라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럼 진행을 해보자면 단순하게 스케일 툴을 잡고 바깥에서 드래그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 툴로 크기 조절하는 거랑 개념이 같습니다. 자, 마우스 어딘지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비율을 맞추시려면 쉬프트를 누르셔야 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스케일 툴을 쓸 때는 대부분 대각선에서 움직이는데 옆에서 움직인다던가 위아래에서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쉬프트를 눌러도 그 비율대로 조절되는 게 잘 안됩니다. 약간이라도 대각선에서 움직이셔야 원하시는 대로 컨트롤이 될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수직 수평으로 하는데도 비율이 되는 게 있나 모르겠네요. 자, 자 스케일 툴. 자, 아까 설명하던 거에서 추가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 저는 요 자리를 기준으로 크기를 축소를 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스케일 툴로 Alt 클릭 또는 그냥 클릭해도 기준 잡고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Alt 클릭 할게요. 자, 다른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크기를 내가 가로 세로를 똑같은 크기로 유니폼 정해진 규격으로 만들 수 있고요. 논 유니폼 가로와 세로를 따로따로 비율을 설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당장은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줄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 있죠. 또는 효과 이런 기능들을 내가 크기를 해당하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거나 반대로 늘렸을 때 줄이거나 늘렸을 때 같은 비율대로 그 선의 굵기가 같이 변하거나 효과도 같이 변하게 할 거냐 그 옵션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효과와 바로 위에 코너와 둘 다 있는 거죠. 코너까지 체크되어 있으면 흔히 말해서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R값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같이 레디우스 값이 작아지거나 크게 하거나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 스케일 코너 없는데요. 그럼 버전이 낮으실 겁니다. 버전 낮은 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 50%만큼 줄여보자 하면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프리뷰를 미리 보기. 카피하면 완성됐습니다. 스케일드 컨트롤 D가 먹을까? 먹습니다. 네. 리플렉트도 먹고 로테이트도 먹고 다 먹어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자, 이거 건너뛸게요. 이거는 딱히 설명할 게 아니라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니까. 자, 얘를 크기를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줄여볼게요. 쓱. 이상하죠? 다시. 쓱. 벌써부터 이상하죠?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스케일 툴 안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아도 이 옵션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체크를 해놓고 쓰면 줄여볼게요. 비율 그대로 선이 작아져요. 이게 싫다. 그럼 면으로 바꾼 다음에 조절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스케일 툴에서 매번 더블 클릭하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코너도 마찬가지고 여기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 항목 안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아이가 옵션에 보시면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스케일 코너라고 이렇게 작게 접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게 대놓고 보여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패널에서 켤 건지 스케일 툴에서 켤 건지는 여러분 선택인데, 하이 버전에서는 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 아이가 기능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케일 툴을 선택, 더블 클릭이나 키보드 엔터를 눌러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해당하는 기능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자, 후다닥 넘길게요. 자, 쉐어는요, 이 아이인데 말 그대로 뒤트는 기능인데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이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그냥 드래그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있던 바퀴 위치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바퀴까지 같이 틀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중심 위치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Alt로 클릭해서 원하는 각도를 입력을 하거나, 밑에 있는 각도 입력하면 가로 X축, Y축 같이 틀어져요. 원하는 각도 하나만 가로냐 세로냐 해서 틀어주거나, 아니면 클릭하고 왼쪽에서 또는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맞추거나. 자, 똑같은 거지만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나겠죠. 자, 지금 내용을 보시고 아래에 있는 요 그림자처럼 처리되어 있는 이 느낌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 정도야 껌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캐릭터를 그리시든 글자를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A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계단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라는 글자가. 자, 섀도우. 일단 글자가 필요하겠죠. 뭐 편하신 대로 글자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글자를 작성하실 때는 이런 느낌의 약간 그림자 같은 이런 느낌을 낼 때는 아무래도 그 명조 계통의 서체보다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고딕 계통의 서체가 조금 더 이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일부러 전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형화 처리해야 되니까 만들었고요. 그대로 패스파인더를 한번 합쳐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위치를 잡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선 하나를 쓱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치를 잡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도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원하시는 색깔이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그림자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색깔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 미리 지정을 해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두운 색깔 하나를 만들어 놓을 게 있다. 또 중간선에 어떤 색깔을 만들어 놓을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럼 이거 컨트롤 C 복사를 하나 해 놓고요. 자, 복사했어요, 먼저. 자, 복사하는데 이거 잘 놓칠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얘는 우선 감추세요. 감춘 다음에 같은 자리 컨트롤 F로 그대로 붙여 넣으신다면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거 있군요. 일부러 색깔 바꿔놨습니다. 뒤에 있는 것처럼 만들게요. 자, 그냥 얘를 리플렉트 가지고, 리플렉트 쉐어 가지고
기울이시면 아니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직선으로 된 아이 같은 거를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저는 요 뒤에 이 점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Alt 클릭 각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자리에다가 한 뭐 60도? 더 원하시면 더 하셔도 돼요. 그렇죠. 글자로 쓰죠. 글자로 쓴다면 도형화 처리 하셔야겠죠. 자, 됐다면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저는 카피 안 하고 OK 누르겠습니다. 됐죠? 자, 60도 줬어요. 저는 각도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선을 그대로 쭉 끌어올립니다. 어느쯤 할까 고민하시고 하나 정하십시오. 이쯤 할게요. 자, 기울이는 것부터 다시 쉐어 툴 가지고 키보드 Alt를 누르고 내용 중에 기준이 될 만한 포인트 점 하나를 클릭. 그리고 원하시는 각도를 입력. 45도 원하시면 45도 하시고요. 해서 OK. 아까 거 복사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선 밑에 있는 거 끌어올려서 잡히. 그러면 통째로 패스파인더로 자릅니다. 디바이드. 자, 잘랐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일단 뭐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자릅니다. 자, 색깔 다시 넣어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이 면들 같은 경우는 필요 없잖아요. 잘랐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안에 있는 애들은 저처럼 구멍 있는 현상이 있어서 생긴 부분들은 지우시고 위에 있는 부분은 색깔을 다르게 아래 따로 위에를 따로 색깔을 줘서 그룹합니다. 이제 얘는 반듯하게 서야겠죠. 그러니 다시 쉐어 툴 가지고 아까 저는 요 뒤에 시작 부분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번에도 그 라인 따라 올라와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아까는 각도가 60도였죠?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0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론 좀 더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일부러 위아래로만 조정을 해서 만들고 숨겨져 있던 아이를 다시 꺼내지면 뒤에가 있으니까 앞으로 빼야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 효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단처럼 만들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는 지금 이 형태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겠죠. 자, 뭐 이런 거, 뭐 영상물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2D처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테이트
리플렉트, 스케일, 쉐어 네 가지를 보셨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Alt를 누르고 클릭하는 어떤 기준점이라는 개념들. 그리고 각각의 툴 자체는 더블 클릭 열어보시면 보유한 몇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지간한 건 거의 다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가장 기본형이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동그라미 원형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이게 제일 쉬워서. 앞전에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왼쪽의 포인트와 오른쪽 포인트를 잡아서 정렬을 이용해서 좌우 가운데를 누르면 모인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거는 왼쪽 끝에 있는 아이와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를 한 가운데 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까지만 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씩 하나씩 오는 건 좀 뭔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일정하게 간격을 줄인다, 늘린다, 크기를 변형한다라는 개념하고 다르지 않죠. 스케일 툴로 가능합니다. 스케일 툴로 두 개의 포인트만 잡았으니까 이 둘을 기준으로 정 가운데에 포인트가 들어있고요. 바꾸실 수 있어요, 위치를. 자, 둘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측면에서부터 또는 이 점을 가지고 움직여도 됩니다. 가운데로 쓱 움직이면 이때 마우스를 위아래로 막 흔들어 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앞전에 이런 사각형 같은 게 있다고 쳤을 때도 어느 한 부분만 잡아서 스케일 툴로 색깔이 안 보니까 자, 볼게요. 스케일 툴 같은 걸 이용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으로 조절이 가능하겠죠. 비슷한 예시로 로테이터 툴을 이용한다면 위에 포인트와 아래 포인트를 잡을게요. 로테이트를 이용하신다면 회전하는 거니까 가운데 위아래 중에 가운데 있는 앵커 포인트 방금 전에 썼던 두 개는 선택을 안 했으니 움직이지 않겠죠. 위와 아래만 잡고 뱅글 돌려버리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느낌의 어떤 효과들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기법들이 있겠죠. 통째로 잡고 쓰는 기법뿐이 아니라 일부만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로테이트, 리플렉트, 스케일, 쉐어 네 가지 기능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아이콘 만들어 보시라고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제 네 가지 기능을 보셨는데, 자, 스케일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만능이 아닙니다. 크기를 조절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그림들처럼 옵셋이라는 요 글씨를 도형화 처리한 상태에서 뒤에 이렇게 테두리 선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스케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위에 있는 이런 브러쉬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일정한 간격만큼 처리하는 것은 스케일 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 세로 크기가 일정하게 되어 있다면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F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스케일 툴로 그대로 120% 정도 할게요. 카피,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가능은 한데 이게 만약에 찌그러져 있는 형태라면 얘는 스케일 툴로 똑같이 처리를 했을 때 일부러 150% 할게요. 카피를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카피해 볼게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차이점 보이시나요? 잘 보면 이 위아래 간격과 좌우의 간격이 다르죠. 스케일은 이게 한계예요. 물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면 맞는 겁니다만 반대로 이게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이런 그림처럼 한번 만들어 본다. 자, 해보죠 우리가. 이런 무늬는 뭐 똑같은 무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툴을 하나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툴 중에 여기 브러쉬 모양이 있는 툴이 있을 겁니다. 하위 버전은 바로 블럼 브러쉬 툴이라고 들어있고요. 상위 버전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툴이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블럼 브러쉬 툴이라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이게 위치마다 다 달라요. 버전마다. 자, 블럼 브러쉬 툴을 찾아내셨다면 자, 키보드의 P 옆에 있는 대괄호 키 얘는 브러쉬 크기를 작게 만드는 거고요. 얘는 브러쉬 크기를 크게 키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려볼게요. 쓱 선의 색깔을 주시면 면으로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일부러 자, 카피해 보겠습니다. 얘를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뭐 Alt Enter 하셔도 되는데 적당하게 크기를 만들어서 카피하시면 이 아이는 그냥 똑같은 크기를 유지를 하면서 커질 뿐이에요. 제일 큰 걸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제 위치를 옮겼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모양이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쓰실 거라면 스케일이 맞겠죠. 자, 파악되셨어요?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아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선의 두께를 주실 거예요. 그쵸? 이거밖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하나 더 만드세요 하면은 이 아이를 그대로 expand appearance 걸어서 면을 따로 만들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선 두께 주어서 이 아이를 또 expand 만들어 버리고 일일이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쓸 수 있는
기능. 제가 정말 애용하는 기능인데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있는 옵셋 패스. 자, CAD나 3D 프로그램 다뤄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옵셋. 일정 간격만큼 처리하겠다. 아까 슬쩍 보여드린 적 있죠?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크기만큼 안쪽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테두리를 각지게 할 거냐, 뭐 둥글둥글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옵션도 있으니까 파악하신 다음에 OK 하고 색깔 한 번 더 옵셋 패스 하고 색깔 한 번 더 옵셋 패스 하고 색깔. 아까랑 다르죠? 이게 스케일과 옵셋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한 개념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럼 브러쉬는 그냥 재미삼아 한 거니까. 자, 해석을 다 안 썼군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아이 만들어 보십시오. 옵셋이라고 써있는. 자, 뭐 밑에 거 해보셔도 되는데, 뭐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니까 해보시고, 다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콘을 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했다 하시면 뒤에 것까지. 참고로 이 밑에 거는 언제더라? 재작년인가? 그 GTQ I 일러스트레이터 시험에 1급에 있던 자료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만들어 보시라고.